경기도 화성에서 2살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양아버지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공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유사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유사한 사건을 미리 막을 순 없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정인이를 떠올리셨을 텐데, 네. 글쎄요, 이번 사건도 좀 그 정인 사건과 비슷한데 어떤 그 정황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입양 가정이었다라는 네. 것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네. 8월에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지속적으로 학대를 한 정황들이 꽤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5월 8일 날 당일날은 양아버지가 2살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네. 굉장히 심하게 이제 그 폭행을 해가지고 결국은 뇌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식 불명 상태이고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병원을 가서야만 이제 신고가 이루어진 의료진에 의해서 신고가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양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방임 혐의로 입건이 됐고요. 네. 그리고 양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에 구속 심사를 앞두고 있죠. 네, 지금 구속이 안 될 수 없을 것 같은 게 지금 이 양아버지가 한 행위를 보면 아주 끔찍하기 짝이 없는데요. 네. 주먹으로 이제 때렸을 뿐만 아니라 구두 주걱으로 아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지금 이 아이가 얼굴이나 머리, 몸 등에 이제 타박상. 더하게 아마도 뇌출혈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의사가 이 아이의 신체를 보니까 이 다친 시기가 서로 다른 멍자국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네네. 그 얘기는 지금 학대가 급히 1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8월 입양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걸 입증을 하는 거고요. 예. 지금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엉덩이나 가슴 같은 데만 멍이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안쪽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지금 멍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는 현재는 지금 뇌 손상이 아주 심한 상태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예후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아이가 잠들었는데 깨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의료진이 봤을 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지내온 아이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보면은 의료진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가 손가락도 상당히 말랐고 네. 좀 저체중 비슷한 네, 그 네, 정도로 네. 좀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입양 이후에 아이가 적절히 잘 돌봐지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2살이니까 아마도 걷고 움직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야만 하고 예. 체중이 상당 부분 이제 2살 정도 되면 모유 수유도 다 끝났고 그렇죠.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체중이 늘어나야 될 때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제 건강상의 굉장히 좀 이례적인 지표들이 다 보고가 되고 있어서 8월 이후에 아이 관리를 전혀 안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입양기관에서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입양을 한 다음에는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아이가 잘 있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많이 개선이 되긴 했는데요. 네. 그래서 입양기관 측에서 지난해 10월, 올해 1월, 4월 안 간 게 아닙니다. 세 차례나 방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3번 중에 어떤 그 회기에도 학대 정황을 확인을 못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입양 기관에서도 면담도 하고 방문도 했는데 학대받은 정황을 발견을 못한 밝히지 거죠. 못했다 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밝히지 못한 이유가 아마도 이제 아이의 신체를 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보장이 됐었으면 아마 그 허벅지 안쪽에 있는 멍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의외의 위치이기 때문에 네네. 입양기관에서 나가신 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아마 보장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입양기관에서 방문을 하게 되면 아이를 그렇다고 해서 정말 의심을 하고 이렇게 몸수색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어렵죠.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양부모와 결국은 대화를 하고 아이가 잘 맞습니다. 지냅니까? 이런 정도인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양기관에서는 방문을 해서 부모를 면담을 하긴 했으나 네.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을 했으나 부모가 스스로 본인이 학대한다 이렇게 자백하는 부모는 사실 없거든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의 건강 상태의 어떤 여러 가지 체중의 변화나 키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입양기관에 있어야 8월부터 지금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됐는데 만약에 처음에 입양할 때의 체중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네.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면 2세 아동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전문적인 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관찰하는 그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네.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네,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양부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부모에게 이 아이 외에 모두 4명의 친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친자녀가 4명이나 있는데 입양을 왜 했을까? 이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네, 뭐 이 대목에서 이게 이제 적합한 그 양부모였는가, 이 뭐 학령기 이하의 아이들 또 학령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자그마치 4명이나 키우고 있으면은 네. 5번째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에 관심을 제대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양 조건이 이게 그 허락이 된 게 좀 약간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네. 앞으로는 좀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뭐 이 부모님의 이제 주장은 보육원에서 봉사 활동을 주로 네네. 했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 아이를 예의주시했는데 너무 아이가 안 됐어서 그래서 우리가 입양을 결정하게 됐노라고 아이가 4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아이를 입양했다 이렇게 현재 주장 중이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의 친자식이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좀 왜 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친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학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현재는 발견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지금 친자녀는 그 엄마로부터 현재는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그냥 아버지만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정인이 사건을 다시 언급을 했는데 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국회에서도 법 제도를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네, 처벌도 네, 강화하고요. 네, 네, 또 그렇습니다. 부모의 체벌 네. 조항도 없앴고요. 네. 이런 게 효과가 없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입양 절차가 문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요. 네. 이게 아동학대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금 친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퍼센티지가 75%에서 80% 정도고 입양 부모는 사실은 학대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0.3%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양 가정이 무조건 아이들에게 학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리라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는 현재 이제 정의 사건 이후로 양천구 사건 이후로 이제 법률 개정이 된 게 거의 다 징벌적인 방식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벌의 수위를 높이고 심지어는 새로운 죄명 아동 학대 살해죄를 이제 그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5년 이상을 7년 이상으로 올리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이렇게 형량을 대폭 증가시켰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양형 기준을 높여봤자 문제는 당장 5명의 아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양육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부모들은 사실은 아동학대 살해죄 죄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제 법률의 개정 추이가 현재의 아동학대를 어떻게 이제 관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느냐 하는 문제와는 지금 일치되는 일관성 있게 이게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법에서 부모 징계권을 삭제한 것도 사실은 어떤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당장 5명의 아이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징계권을 삭제했다는데 신경을 쓰면서 어저께까지 징계권이 있을 때와 삭제된 이후에 어떤 양육 스타일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좀 법률 개정의 방향이 현실적인 양육과 양육의 어려움과 이게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또 다른 이제 그 법안을 요청한 게 그게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결국에는 아동학대 사건을 일단 무슨 사건이든 심각한 사건이 일어나면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달라 이런 이제 어떤 조직에 대한 설치를 법적 근거를 주는 이런 이제 법안이 하나 제출이 된 게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외국의 정부들은 아동학대 치사 내지는 아동학대 살해에 해당하는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은 일단 사건 조사를 굉장히 정성껏 어떤 절차적인 개입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치사가 반복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의회나 영국의 이제 의회에서는 계속 보고서가 산출이 되고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법률 개정안이 추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급히 이제 징벌적인 법률들만 일단은 다 이제 개정을 해놓고 문제는 이 조사위원회는
사실은 어디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 이런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그 처벌이 또 너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처벌이 강화가 된 건데 네. 근데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은 결국은 이게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대책은 아니고 사실 예방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아동에 대한 이제 지금은 입양이지만 예. 이제 이 부모들이 아동을 올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은 심사도 상당히 전문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가정에 방문을 해서라도 양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링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시키는 것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0대 아동학대 치사범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동학대 피해 경험들을 갖고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로 된 훈육 스타일을 본 적이 없는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학대를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하나도 없이 그냥 징벌적으로 계속 응고주의적 어떤 처벌의 수위만 높인다고 해가지고 사실 그걸로 알아서 제지력을 뭐 일종의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이제 분리를 많이 시키게 됐잖아요. 뭐 2번 이상 신고될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분리부터 하는데 문제는 분리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분리하면 그것으로 처분의 끝이 아니고요. 분리한 다음에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들이 제대로 못 키우는데 그러면 어느 시설로 가서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그 시설이 아직도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많은 인력들을 투입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학대를 받으면은 발달 장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적 발달의 속도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그런 시설들은 사실은 특수교육이나 또는 뭐 심리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대폭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현재의 예산으로는 턱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재학대가 1년에 3,000건 이상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스템을 대폭 뜯어 고치려면 일단은 저는 뭐 입법이 시간이 걸린다면 국회에서라도 뭔가 특별위원회를 두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길래 지금 한 7, 8년 전보다 아동학대 치사 사건이 10배가 늘었거든요. 대체 왜 아이들이 결국은 부모 손에 사망하는지 이것을 좀 조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강 의대생 손정민 씨의 사건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경찰이 고 손정민 씨의 친구와 또 친구 아버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였다고 하는데 경찰이 주로 조사한 범위를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그 초기 단계에 이제 이 친구 손정민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친구가 결국엔 이제 한강에서 뭐 밤늦은 시간대에 이제 술을 먹게 됐는데 문제는 그 과정 중에 일부 그 파악이 안 되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그래야 그 과정 중에 어떤 이게 사고인지 사건인지 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초등 단계에서 사실은 그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강변에 CCTV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장면이 찍혀 있지 않다 보니까 기껏해야 이제 휴대폰으로 부모와 뭐 전화를 한 내용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가지고 예컨대 지금 핵심 시간대는 3시 반에서 5시 반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일어났는데요. 그 사이 시간대에 있었던 일들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손정민 씨의 친구에 대해서 처음에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는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손정민 씨의 전화로 통화를 했던 그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의 휴대폰과 그리고는 아버지까지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지금 했던 것으로 10시간 넘게 상당 부분 이제 참고인 뭐 조사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친구의 휴대전화는 지금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찾는데도 주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친구 어머니의 전화를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휴대전화에서도 뭔가가 좀 단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의 전화를 포렌식을 했던 이유는 지금 손정민 씨의 친구가 처음에 3시 반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던 적이 있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것과 연관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예컨대 어떤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그것을
것을 은폐할 의도라면 사실은 초등 단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과 연관된 진술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친구의 진술을 일단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10시간에 걸쳐가지고. 네. 그리고 나서 그것과 연관된 객관적인 사실들을 지금 확인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와 통화했던 내용이 그 시간대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록이 제대로 뭐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실종 전에 마지막 영상에 나오는 골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두고 네. 여러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이 단어가 특정 가수를 언급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뭐 지금 이 대목은 정확히는 누구도 사실 알 수가 없죠. 둘 간에 있었던 대화고 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뭐 크로스 체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처음에 뭐 네티즌들은 이게 무슨 게임 용어 같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서로 뭔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의심을 했지만 네. 경찰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나름대로 이 친구들이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조예가 깊었던 사람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 중에 어떤 특정한 이제 그 음악을 하는 골든이라는 가수의 예. 뭐 일종의 필명 같은 그런 그 이름이다. 이렇게 네. 결론은 현재는 잠정적으로 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